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너무 오랜만에 뵈어요. 제가 1학기 끝나고 영상을 아예 안 올렸으니까 지금은 3학기가 끝났고 그게 끝나고 지금 제출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끝난 지 한 일주일 돼서 지금 어떤 컨텐츠로 다시 찾아뵈야 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석사가 끝난 만큼 제가 겪었던 석사 생활을 토대로 유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의 제 컨텐츠 주제는 영국 유학. 정말 와도 괜찮은가? 정말 유익한 내용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영상 끄지 말고 들어주세요. 좀 이제 급하신 분들은 1.5배 하셔서 훅 넘기셔도 됩니다. 네, 아마 전체적으로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영국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학사 유학과 석사 유학은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석사 유학이었고 석사 유학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영국 석사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까요? 그래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2년 이상 이제 석사를 고민하고 석사를 결정을 했고 정말 쉬웠다고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여정이었고 여러분들 초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2학기 때에도 더 심화된 과목들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도무지 영상을 찍을 짬을 낼 수가 없었어요. 뭐 정신적인 여유나 마음적 여유 뭐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다 끝내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식으로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로 석사를 뭐 공부를 하러 간다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또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가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유학을 결정하기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은 제 성향에서 제가 느낀 것들, 극히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네, 첫째, 음식이 정말 맛이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누구든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기 전에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영국 음식 맛없다던데. 근데 저는 뭐 맛없어 봐야 얼마나 맛없겠어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제가 맛집을 찾아다니고 식탐이 막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디저트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닥 음식으로 크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런던 동안 일주일 동안 이제 친오빠랑 지내면서 알았죠.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심지어 디저트 종류도 너무 달고, 그러니까 진짜 그 슈거리한 맛이 딱 느껴져요. 정말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 먹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야 가격도 싸고. 근데 가끔씩은 자기가 한 음식 말고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분을 내기는 조금 힘들다. 런던이든 뭐 노팅엄이든 뭐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도 런던이 빅시티니까 조금은 덜 하겠지만 네, 그래도 비슷비슷하다. 자, 이제 편의점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오늘은 뭐 간단하게 삼각김밥 먹고 싶어. 근데 뭐 삼각김밥 하는 데가 있어야지. 간단하게 먹을 만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익숙했던 것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는. 두 번째는 살이 찐다예요. 제가 유학을 하면서 봤던 여학생들, 남학생들은 무조건 살이 빠지더라고.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귀찮아서 잘 안 챙겨 먹거나 계속 굶다가 하루 한 끼 많이 먹거나. 근데 여성분들은 좀 생존 본능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이거는 좀 원초적으로 내려가서 내 이런 뭔가 이렇게 보호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센시티브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생존 본능 때문에 더 먹어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여학생들은 대부분 살이 왜냐면 주식이 빵이니까 주식이 밀가루니까 약간 좀 붓고 몸이
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운동을 안 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한국과 다르게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요. 이제 한국은 저희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걷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량이 많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 제가 살던 노팅엄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캠퍼스 근처에 바로 옆에 있는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시티까지 나가려면은 교통비도 교통비지만은 트램을 타고 30분 정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티로 자주 나가게 되지도 않고 교통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기숙사 위에 이제 미스튼이라는 빌리지 같은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마트나 카페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활동량이 현저히 주니까 당연히 이제 조금 그리고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은 맛없는 음식을 먹었는데 2kg가 쪘어. 이게 조금 되게 억울하지 않나요?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찐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조금 억울한. 셋째, 아까 이제 뭐 살찌는 거가 관련해서 조금 연관이 있겠지만 이동이 쉽지가 않아요. 영국은 왕복 트램으로 스튜던트 학생 기준으로 올데이 티켓으로 끊으면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3점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4파운드가 됐어요. 그만큼 영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고 저도 막바지에는 조금 깜짝 놀라서 그 4파운드 내고는 시티를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가서도 사실 뭐 할 게 많이 없어요. 뭐 해봤자 카페 그리고 뭐 밥 먹는 레스토랑 가고 펍 가고 이러니까 저는 거의 안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넷째, 영국에서는 조금 느려요. 모든 것이 성격이 좀 급하고 예민하고 약간 이러신 분들은 조금 이런 거에 적응을 하기가 처음엔 힘드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라인나우 병이 있다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할 정도로 생각한 것은 바로바로 해야 되고 바로바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한 스타일인데 이게 내가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느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예시를 들자면 뭐 가장 최근에 겪었던 일을 말씀드려볼게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런던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내셔널 익스프레스라는 게 있는데 고속버스 같은 거예요. 그 정류장에서 이제 있으면은 바로 거기서 런던으로 3시간 반 정도 걸려서 갈 수 있는 이 버스 스탑이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랑.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에 언급이 돼 있는데 그래도 약간 헷갈리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영국 사람들이 전화 상담을 거의 안 해요. 챗 상담인데 이 챗 상담도 홈페이지에 그 챗 상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감사한 거야. 아니면 대부분 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메시지 남겨서 이제 댓글 달아주고 이제 그런 답장이 오는 걸 기다려야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버스 정류장이 헷갈리니까 일주일 전쯤에 챗으로 이게 트위터나 이런 걸로 알렸죠. 하루 이틀 뒤에 답장이 오고 근데 그 답장이 뭔가 확실하게 여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회원번호가 뭐야? 너 어디 사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다시 답장이 와요. 그럼 내가 그걸 답장을 바로바로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또 하루 이틀 뒤에 답장이 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일주일 전에 물어봤는데 이 답장을 기다리느라 일주일 걸리는 거야. 당일 전날이 돼서도 답장이 막 없으면 막 불안해 미치겠는 거지. 도대체 정류장은 어디고 난 어디서 타야 되고 저는 파워 J거든요. 더 스트레스를 좀 받은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노트북 사건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고치는데 뭐 오래 걸렸잖아요. 되게 답답하게 하고 되게 약간 확실하지 않고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깔려있어요. 뭐 학교 시스템도 그렇고 뭐 교통 서비스도 그렇고 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유를 갖고 느긋함을 좀 갖고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그냥 잊어버리고 한 조금 지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내 마음이 편해. 5번째,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뼈아픈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저도 만약에 학사로 가는 거였으면 못 갔을 거예요. 제 집안 사정을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게 University of Nottingham 석사였고 이것도 갈 수 있었던 거는 한 40% 정도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가려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장학금을 받지 않고 이제 온전히 제 사비로 들이고 갔어야 했다면 아마 못 가지 않았을까. 가서도 예상 외의 돈들이 꽤 많이 들어요. 거주비랑 이제 식비, 튜이션 피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서 또 많이 든다는 거죠.
외식도 가끔씩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집에서만 밥을 먹어요. 아무리 자린고비 한다고 해도 미쳐버릴걸요? 사람이 가끔씩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해야죠. 더군다나 그 좁은 지역에서 정말 할 것도 많지 않은데 스트레스 풀어주는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친구들도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것들 다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보다 많이 들죠. 아무래도 외식비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유럽 여행이라도 갈라치면 뭐 갑자기 비행기가 캔슬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도 제 주변 지인들 봤고요. 뭐 환불 안 해주고 또 다시 비행기표 끊고 간 적도 많고, 뭐 기차표도 뭐 지연되는 건 뭐 예산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 못한 비용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기회비용을 날리기가 싫어서 여행을 못 가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영국으로 석사를 갔지만 유럽 여행을 단 한 군데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나마 갔던 게 제가 귀국하기 전에 6월 말에 갔던 코르뉴올이라는 영국에 있는 바닷가인데, 아마 그 About Time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 남자 주인공네 집 사는 그 바닷가, 거기를 갔다 온 게 아마 가장 멀리 다녀온 여행지가 아닐까. 스트레스를 풀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유학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멘탈적인 것도 챙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돈이 또 어느 정도 필요로 하고, 내가 만약에 성격이 좀 둔해, 그럼 저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유학을 다녀오실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한국에 들어왔고, 이런 여행 갔다 오지 왜 한국에 들어왔냐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학 때 그냥 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제를 해야 될 때 제 멘탈이 안 좋은데 그 와중에 과제를 한다? 전 너무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한국에 와서 과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6번째, 숙소예요. 여러분들, 숙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생들이만 지낼 수 있는 1인실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제가 지내던 1인실은 되게 리뷰에 뭐 직접 가봐야 알잖아요. 조금 되게 프리즌 같다, 감옥 같다, 되게 어두워요. 조명도 어둡고 되게 뭔가 음침하고 약간 햇빛도 잘 안 들고 조금 사람을 조금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반면에 이제 그냥 프라이빗 하우스에서 지내는 제 친구들 보면 부엌도 따로 밖에 있고 그냥 집이니까 되게 그냥 숙소에 있어서만큼은 딱히 어려움 없이 지낸 친구들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버피쉬라고 이제 존벌레는 아니고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런 벌레도 나오고 좀 그런 기숙사였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고려를 딱히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available 한 거 중에서 제일 가격 괜찮고 이런 거에서 골랐기 때문에 뭐 지금 생각해보면 숙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매단 건 나쁜 건 아니었지만, 조금 더 가기 전에 좀 더 살펴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학사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유학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 견해를 제 경험에 의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런 점을 잘 고려를 하셔서 후회 없는 유학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